네, 챕터 61 단체 교섭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챕터는 좀 중요합니다. 이 단체 교섭의 대상성 문제하고 나중에 쟁의행위의 정당성 문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쟁의 정당성 그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단체 교섭의 대상성 요 논의가 잘 정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신경을 쓰고 이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쟁점도 있고요. 또 중요한 또 판례 법리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단체 교섭의 대상. 이건 쉽게 얘기해서 어떤 협상을 하잖아요. 노사가 할 때 어떠한 주제도 이걸 가지고서 단체 교섭 이제 하자고 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이 단체 교섭을 대상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교섭하자라고 노 측에서 노조에서 주장하고요. 사용자는 그것은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단체 교섭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사용자는 단체 교섭 거부로서 부당노동행위 그 위반으로 입건됩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단체 교섭 대상성은 이 사용자가 그러한 단체 교섭에 대해서 불응한 어떤 사용자에게 이제 부당노동 행위로서 처벌하게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단체 교섭의 대상성 문제점. 자, 노조법 29조 1항은 교섭의 대상이 노동조합을 위한 사항과 그 다음에 조합원을 위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섭 대상의 판단 기준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판단 기준은 자, 헌법 노조법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어요. 자, 헌법 제 33조 1항은 이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잖아요. 이렇게 교섭의 대상 관련해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노조법 1조 4, 그다음 4조 본문은 근로조건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조법 29조 제1항은요.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위한 사항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단체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이 대상에 대한 내재적 한계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대표자는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단체 협약 체결할 수 있다. 교섭하고 요거 부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한계가 있다. 즉 단체 교섭은 기본적으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서 또는 근로조건 유지 개선을 위해서 근로자의 경제 사회적 어떤 지위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것이 그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교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섭 대상에 대해서는 3분 체계가 있는데요. 요거는 미국의 견해예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게 있다 참고 삼아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교섭에는 의무적 교섭 사항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는 반드시 교섭에 응해야 되는 것. 어떤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요것들이 의무적 교섭 사항이에요. 이것들이. 그 다음에 임의적 교섭 사항은 뭐냐? 이거는 교섭할 수 있는 것, 즉 쌍방간이 합의하면, 즉 노측이든 사측이든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원래는 교섭사항이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섭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로조건 유지 개선인데요.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약간 악화시키는 거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우리 제일택시 사례에서도 보시겠지만 취업규칙에는 7일 동안 무단결근일 경우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단체 교섭으로 7일에서 5일로 이틀 당겨버려요. 즉 5일만 무단결근 하더라도 징계할 수 있게끔 해버린단 말입니다. 이거는 원래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 아니거든요. 유지 개선은 아니지만, 즉 유지 개선이 아니죠. 더 하락시키는 거죠, 근로조건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쌍방간에 우리 이렇게 하다가 우리 제일택시 회사 망해버린다 라고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우리 여기에 대해서 교섭하자. 교섭한 다음에 우리 단체 협약을 체결하자. 이렇게 나오는 것,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은 자, 이건 위법적 교섭 사항인데요. 이거는 교섭 자체가 노조법을 위반한다든가, 아까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우리 교섭할 때 우리 교섭단체는 유일한 당신 노조만 우리 인정하는 것으로 하자. 유일 교섭단체 조항을 만든다든가, 이 법적으로 무효인 어떤 사항을 가지고서 교섭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단체 교섭 대상이라 한다는 것은 사용자가 그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 부당노동 행위가 성립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 교섭 사항을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 이런 의무적 교섭 사항이 곧바로 조정 대상이나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 이런 조정 대상은 어떤 범위의 분쟁을 노동위원회 중재 조정 대상으로 할 것인가라는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 대상과는 무관하다. 자, 따라서 단체 교섭 대상은 부당노동 행위에 직결되는 것일 뿐 반드시 쟁의 행위의 대상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있고요. 요지는 여러분들은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이제 교섭 사항으로 나뉜다. 요 정도만 여러분께서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이 한 개 부분은 이제 쟁의 행위 할 때 다시 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한번 검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세 가지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교섭 대상은 무엇이냐? 자, 특정 근로자 개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교섭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왜냐? 이거는 보세요. 자, 근로조건 유지 개선 이거는 거기 해당 노조원들 노조원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회사 근로자 전체를 위한 것이지 특정 근로자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근로자 개인을 이제 어떤 개인을 구제한다든가 개인을 살려낸다든가 개인에게 징계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단체 교섭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원칙 불가능이에요. 자, 불가능합니다. 즉 모든 조합원에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근로조건을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어떤 경우, 자, 노조 간부의 해임 등 근로자 집단의 이해관계가 밀접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해임된 근로자를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노조 간부이기 때문에 노조 간부 해임 문제는 곧 노조에 대한 어떤 탄압과 직결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노조의 어떤 그 지위 또는 존립에 문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교섭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 노동관계 관한 사항, 단체 교섭, 쟁의행위, 조합 활동의 절차, 노조 전임제, 그 다음에 조합비 공제제도, 유니온 샵 조항 등 이렇게 집단적 노동관계 관련된 사항 항상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로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죠. 판례도 당연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노조 전임제 아까 봤어요. 여기 노조 전임제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판례가 이렇게 설치하고 있다는 것을 구별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따로 뽑았을 뿐이지 대상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판례는 이게 노조 전임제는 단순히 임의적 교섭 사항에 불과해서 이에 관한 분쟁도 노동쟁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해서 의무적 교섭 사항은 아니지만 자, 이것은 단체 교섭 대상을 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견해가 다수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판례는 이게 노조 전임제에 대해서 의무적 교섭 사항 자체는 아닌 취지로 판시했지만 이제 이게 너무 옛날 판례고요. 당연하게 노조 전임제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신 것처럼 됩니다. 물론 된다고 여러분께서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권리 분쟁 사항. 요거는 이제 안다. 이게 이제 또 판례 태도고 학설도 마찬가지예요. 권리 분쟁은요. 이 판단 주체가 노사가 아니에요. 어떤 권리에 대한 분쟁, 채권 채무가 있다. 이게 권리거든요. 이 권리 관련된 것은 분쟁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 즉 법관에게 있습니다. 이 법관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가 이제 우리 책임이 있니 없니에 대해서 서로 합의로 또는 교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권리 분쟁 사항은 이거는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주로 이런 것이죠. 이미 발생한 노조원의 권리, 어떤 이런 노조의 권리를 박탈하는 그러한 어떤 그 합의를 체결하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 권리가 있니 없니 이런 것들은 법원에서 판단할 것이지 합의로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교섭하거나 어떤 규약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쟁이란 기존 법령, 단체 협약, 취업 규칙 등 규범의 해석, 적용, 이행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말하고 단체 협약의 체결 경신이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익 분쟁과 구별된다.
자, 이런 권리 분쟁 사항은 민사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할 사항이지 단체 협상을 통해서 양보할 성질이 아니다. 즉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한다는 것이에요. 단체 협상에 의해서 서로 양보할 성질이 아니다. 따라서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것입니다. 요지는 이런 권리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사법부가 하는 것이지 서로 논의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지만은 그것이죠. 이거 뭐 정확하게 부합하는 예시는 아니지만 그 노사가 에펠탑은 중국에 있다라고 아무리 그 교섭한다 하더라도 합의한다 하더라도 에펠탑은 짝퉁은 중국에 있을 수 있지만 원래 에펠탑은 프랑스에 있잖아요. 프랑스에 있는 것 이걸 가지고서 아무리 합의한다고 해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그 뉘앙스와 비슷한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 다른 곳에 있는 뭐 원래 안 되는 이제 판단할 수 없는 서로 합의할 수 없는 거 가지고 합의한다 해가지고 단체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되지는 않는다 이런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교형사항. 이 교형사항하고 인사사항은 서로 비슷합니다. 자, 교형사항. 그다음에 어떤 교형과 관련된 사항. 인사는요. 이 인사사항은 사실 교형사항의 하부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사, 교형 뭐 동일합니다. 교형은 좀 인사를 포함한 뭐 넓은 걸 말하는 것이고 인사는 근로자에 대한 어떤 처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처우 징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형 사항 중에 하나의 일부 이제 그 일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사실상 이 교형 사항과 논의의 어떤 궤는 같이 갑니다. 자, 보시면 문제점 근로자의 전직, 휴직, 포상, 징계, 교육훈련, 해고 등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이 단체 교섭 대상인지 또한 해고나 징계 절차 관련해서 노동조합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을 단체 협약으로 내용으로 채택하는 것 이런 것이 단체 협약 교섭의 대상이 될 것인지 여부 이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요 논의는요 이 교형사항 요 논의하고 같이 판단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일단 하고 넘어가겠다는 것이에요. 조합원 전체에 대한 인사처분 대상 가능합니다. 인사사항은 교형사항과 달리 그 자체가 그런 조건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 교섭 대상에 속한다고 보는 견해, 여기 그런 견해가 있고요. 조합원 개인에 대한 인사처분은 이거는 불가능하다. 자, 개별적 인사 조치는 집단적 성격 가지지 않는 한 권리 분쟁 사안이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단체 교섭 대상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요. 요거 이라 하더라도 이제 요 교형 사항 안에 포함시켜서 이해해도 크게 뭐 문제는 없습니다. 포함시켜서 논의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교형사항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이게 문제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을 말하는 것이죠. 자, 사업의 인수, 합병, 양도, 휴폐업, 사업의 축소, 확대, 경영진의 임면, 그다음에 생산, 판매, 업무 기계화, 자동화, 사업장의 이전, 업무 외주화 등등 또 유역화 등 교형사항이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 이거는 학설 여러분 암기하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이 나중에 쟁의행위 정당성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설은요 결정 효과 구분설, 제한 긍정설, 그 다음에 부정설 요 세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암기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결정 효과 구분설은요 자, 교형사항을 경영의사의 결정, 디시전과 그것이 근로조건에 미치는 영향, 이펙트를 구분해서 이런 영향 후자만 단체 교섭의 영향을 대상으로 보고 일단 경영의사의 결정하는 것, 이 전자는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즉 의무적 교섭사항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누적된 적자 때문에 특정 부서를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 부서 폐지에 따른 해고의 기준 등은 이건 근로조건이잖아요.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부서 폐지 자체 이거는 경영권의 고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제한긍정설은 근로조건 및 이와 밀접한 관련 가지는 사항 이것은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밀접한 관련 가지는 사항. 여기에요. 아까 보시면 위에 조합원 전체에 대한 인사처분. 이것은요. 자, 비록 교형사항과 달리라고 표현했긴 했지만 이거는 밀접한 사항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견해, 선생님 견해에 불과하고 이런 인사사항은 여기 보신 것처럼
근로조건 이거와 밀접한 관련 가지는 사항이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경영사항이라도 근로조건과 밀접하게 관련 또는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근로조건과 무관한 경우에는 임의적 교섭사항이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 의무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거부하면 그걸 거부했다고 해가지고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자, 부정설. 사용자는 헌법상 경영권이 있다. 따라서 경영사항은 근로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단체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어서 이 부정설이 기본적으로 일관된 판례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경영 관련된 것은 근로조건 관련이 없다. 따라서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다. 이 부정설 때문에 아까 다시 올라가면 조합원 전체에 대한 인사처분 이런 것들은 경영상하고 구분된다라고 이제 보신 거예요. 판례가 확고하게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부정설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조합 전체에 대한 인사처분 이거는 교섭 가능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려지책으로 판례가 워낙 확고부동하니까 이런 인사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해석을 선생님들이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한근저설 입장 따를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죠. 조합원 전체에 대한 것은 이거는 이제 근로조건 이와 밀접한 관련해서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요지는 그냥 인사사항도 경영사항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이제 논하시면 되겠어요. 판례는요. 자, 한일개발 사례에서 원고들은 노조원들이고 자, 그다음에 피고에서는 적자가 누적되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으로 인해서 산하시설관리 사업부를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에서는 자, 이런 폐지에 따른입니다. 오타났네요. 따른 근로자의 배치 전환 등 근로조건 변경에 관해서 교섭하자는 요청을 노동조합에 했습니다. 자, 피고회사 노동조합은 이러한 관리사업부 폐지 자체의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이런 교섭 요청을 거부하고요. 회사의 교섭 요청 거부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시작합니다. 각 사업장 또는 본사 건물의 일부를 장기간 배타적으로 점거하고 북과 꽹과를 치고 구호를 외치고 노래 부르는 등 천하농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직원들의 출입을 통제했고요. 자, 이러한 피고회사는 이러한 쟁의주도한 원고들을 징계 해고했고요. 원고들은 이런 징계 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원고 청구 기각함으로써 원고들 이제 이런 조합원들 근로자들을 패소 판결을 했던 것이죠. 자, 이유가 뭐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판례는요. 시설관리사업부 폐지 이것을 경영권 관련된 사항이라 보고서 단체 교섭 어떤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닌 것이고 이런 단체 교섭에 응하지 않고 단체 교섭 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곧바로 쟁의행위에 나아간 것 이건 쟁의의 정당성이 없다고 본 것이 되겠습니다. 판례는요.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렇게 경영사항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록 구조조정 실시로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 수반된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단체 교섭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다라고 해서 부정설 입장으로 판시했던 것입니다. 검토는 제한적 긍정설이에요. 자, 구조조정 실시는 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 수반되기 때문에 비록 경영상이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면 단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런 경영권 관련된 사항이라도 자, 단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고요. 아까 인사 사항이라 하더라도 단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한적 긍정설 사당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다음, 자, 고용안전협약 사항의 단체 교섭 대상성인데요.
문제점 보시면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같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이게 약간 경영권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 또는 시행하기로 하는 이른바 고용안전 협약이 있는 경우에 그에 대한 사항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되는지 여부 이것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자, 고용안전 협약이고 이게 그 안에 이 협약 안에 만약에 이런 정리해고나 구조조정할 때는 노동조합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협의가 아니라 합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런 사항이 단체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인지, 즉, 이제 이런 어떤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 하려고 할 때 이런 단체 교섭 요구했을 때 그 이런 합의를 근거로 해서 노조가 요구할 때 여기에 응해야 되는 것인지 의무적 교섭 사항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학설은 부정설과 긍정설이 있는데요. 부정설은 노사가 자유로운 합의를 근거로 해서 한 교섭사항은 헌법 및 노조법에 보장하고 있는 단체 교섭권을 기초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과 구별된다. 따라서 자, 결론적으로 경영사항에 대해서 노사간 합의에 의해서 시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사항은 노사간 합의를 기초로 한 교섭사항에 지나지 않으며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단체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경영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라는 취지예요. 긍정설은 자 본래는 자 임의적 경영권 관련된 사항이니까 임의적 교섭 사항이라 하더라도 노사 간의 사적 자치에서 단체 교섭을 통해서 결정하기로 동그라미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의 근거에서 의무적 교섭 사항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판례는요 무조건 합의라 할지라도 의무적 교섭 사항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국가스공사 사례에서 자 피고인은 또 이제 형사 문제네요. 피고인은 한국가스공사 소속 근로자로서 한국가스공사 노조가 주관하는 파업을 주도했던 자들이다. 정부는 한국가스공사 일부를 사업부분 민영화하기로 하고 민영화 이게 경영권 관련된 사항이란 말입니다. 관련 입법 추진하였는데 이에 가스공사 노조는 이러한 정부의 가스 산업 구조 개편 정책 그리고 입법 정책을 반대하면서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와 노조 간의 단체 협약 시행 협정서에는 이렇게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노사가 사전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만 본건에 있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다만 공사와 노조 간의 구조조정과 관련된 사전 협의는 있었습니다. 협의는 거쳤지만 합의는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검사는 이 피고인들이 주도한 파업이 중지시 쟁의 행위를 금지하는 노조법의 위배에 대해서 절차 정당성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민영화 정책이 반대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목적 정당성 없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했던 것이고요. 노조원 패소했죠. 자 이유는 뭐냐? 판례는요. 사용자가 경영권의 본질에 속해서 단체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에 관해서는 노동조합과 비록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조항 하나만을 주목해서 쉽게 사용자의 경영권 일부를 포기하거나 중대한 제한을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이와 같은 단체 협약 체결하게 된 경위나 당시 상황, 단체 협약의 다른 조항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조항에 기르는 합의의 의미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이런 합의를 협의의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고 하면서 단체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단체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협의로 보았다는 것이에요. 한편 최근에는 정리해고나 사업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 실시 여부는 경영 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 교섭 대상이 될 수 없다. 즉 의무적 교섭 사항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없다. 하지만 없으나잖아요. 그러나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간에서 노사는 임의로 단체 교섭 진행해서 단체 협약 체결할 수 있다. 즉 뭡니까? 의무적 교섭 사항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의적 교섭 사항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이상 단체 협약 소요로서 인정된다. 당연하죠. 의무적 교섭 사항은 아니니까.
즉 임의적 교섭 사항은 된다 이런 것입니다. 판시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의로 단체 협약 체결한 경우에는 원칙적 효력이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협상에 따라서 정리해고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정리해고를 제한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 협약이 가행법규나 사회질서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건 이미 체결을 했어요. 단체 협약 체결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체결된 단체협약은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나아가 이것은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에 대한 대우에 관해서 정한 것으로서 그에 반해서 이루어지는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이처럼 정리해고의 실시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 체결 당시 사정이 현저하게 변경되어서 사용자에게 그와 같은 단체협약의 이행을 강요한다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결과에 이르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의한 제한에서 벗어나서 정리해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판시에서 요지는 뭐냐? 단체협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당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단체협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한 바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요. 이 내용 이전까지는 단체협약 체결 이전의 이야기고요. 단체협약 체결을 하기 이전에 단체 교섭을 불응했을 때 사용자가 왜냐? 의무적 교섭상이 아니니까 그 경우의 문제이고 이 이유는 단체협약 체결을 한 이후의 문제예요.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구속된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용자가 임의로 단체협약 체결을 했다. 그러면 체결된 단체협약에 구속된다는 것입니다. 구속되고 다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안 변경이 있을 때 이러한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별도의 판례 법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검토 보시면 노사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단체 협약상의 명시적 합의 규정을 협의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한 의사해석이 아니다. 따라서 고용안전협약이 체결된 경우 당사자 간의 의사 존중해서 여기 당사자는 노사죠. 합의의 대상이 되는 개정사항을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이렇게 저는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보통 판례의 태도에 반하는 것이고 학설이 주로 이제 이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애당초 합의로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합의에 구속돼서 의무적으로 합의를 하도록 교섭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교섭에 불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판례는 교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런 합의를 협의로 축소 해석하고 교섭하지도 않고 쟁의행위에 나아간 그런 이제 노조의 쟁의행위는 위법하다라고 판시했던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기 이제 여기 써보세요. 참고하시고요. 페이지 209페이지.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들이 좀 많이 오세요. 여기서는 분명히 우리 근기법에서는 합의하고 협의를 엄격하게 분리했거든요. 그래서 합의하기로 한 그것에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보고 협의하기로 한 그러한 어떤 그 규정에 반해서 한 어떤 해고는 이건 부당해고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209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209페이지. 따라서 이 밑에다가 209페이지를 쓰시고요. 209페이지에는 거기에다가는 이제 284페이지를 쓰시면 되겠네요. 284페이지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고, 협의, 동의, 그 다음에 합의 이런 게 있잖아요. 밑에 답안 보시면 사전 합의 동의 조항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러한 해고는 무효다라고 판시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요거는요. 노조법에 넘어와서 판례는 합의로 이거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반대죠. 합의를 협의로 해석하는 거 이거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차이가 뭐냐? 왜 근기법에서는 합의하고 협의를 엄격하게 이제 구별해가지고 합의 없는 또는 동의 없는 그런 정리해고를 무효받는 데 관해서 이거는요. 이게 노조법에 와서는 이런 합의하기로 한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하지 않는 그런 사측을 태도를 지적하면서 쟁의행위로 나아간 이런 노조에게 형사처벌을 이제 지우느냐, 업무방해의 형사처벌을 이제 부담케 하느냐, 이제 처벌하느냐, 이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요거는요, 사실은 판례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다만 앞에 정리에 관련된 것은 이건 민사 판례입니다.
민사 판례이고 긍기법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구제해 주는 것에 더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 판례는요, 이 노조법상 관련된 이 판례는 이거는 자 구구 도잖아 도가 뭡니까? 형사 판례예요. 고, 노, 도 이게 뭐 2010 뭐 고단, 고합 이렇게 고, 노, 도 요게 이제 형사 판례입니다. 가, 나, 다 이게 민사 판례고요. 뭐 2018 가합 뭐 1005 그러니까 가로 시작하는 것은 민사 판례가 되는 것입니다. 합 이거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 합의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가, 나, 다 이것은 민사 판례. 민사 판례의 경우에는 어떤 근로자의 보호에 더 중점을 둔 반면에 이런 형사 판례인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요건을 맞추는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이런 합의, 협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안 되는 이런 안 되는 어떤 경영과 관련된 사항에 반해가지고 목적의 정당성이 없이 바로 쟁의 행위로 나아간 경우, 즉 단체 협업 대상이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체 협업 하자고 하면서 쟁의 행위로 나아간 경우, 이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요 요건만 따져주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약간 좀 맞지 않는 그런 판례의 태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까 보였던 아까 280 아니 죄송합니다. 209페이지에 있는 여기 이제 그 뭐 부당 해고 관련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근로자 개인에 대한 어떤 구제에 초점 맞춘 것. 이 노동법 바로 요 장면에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맞춘 것 이런 것 때문에 해석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는 것 이걸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판례가 어떤 특별한 어떤 생각이나 요건 목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판시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례 한번 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